회의 진행에 앞서 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방위가 국민의힘과 함께 진행되지 못함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장님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여야가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본 바에 따르면 여야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매우 좋아서 저희가 다음 회의부터는 여야가 함께 회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네 기관의 기관장들께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참한 관계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부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에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회의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방심위위원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현안 질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김현 간사위원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현안 질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전체 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동의의 건을 각각 오늘 전체 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정말 멋진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새날 동접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또 노영희TV, 최민희TV, 전현희TV, 김현TV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3월의 봄 28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저희가 방송하기도 전에 최민희 의원이 우렁차게 유감입니다 하다가 이의 없습니까 하다가 멋있었어요. 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최민희, 김현, 전현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의원은 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으로서 과방위원장, 김현 의원은 경기 안산을 국회의원으로서 과방위 간사, 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고, 전현희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화면 방송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십시오. 오늘 과방위가 있었는데 네. 본래는 정부위원과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과방위원들의 현안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이 나와서 방송 장악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경우도 이종호 장관이 나와서 네. 특히 R&D 사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뭐 원안이나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일임 위원장도 나와서 이제 뭐 그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유감이시라고 그랬구나. 네, 저는 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행태를 성토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안 나오면은 뭐 처벌 같은 게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일단 좀 아까 간사위원님이 이제 이거 의제를 변경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후속 작업으로 그들을 전부 증인 신청했습니다. 야, 센데요. 네, 증인 신청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또 안 또 안 나오면, 나오면 국회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뭐 구인도 하고, 네, 그러니까 데리러 간다. 동행명령도 하고. 장도 발부하고 그렇게 저희도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분들은 안 나온 거예요? 간사님 왜 안 나온 거예요? 그분들은? 법사위도 안 나오죠? 네,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도 지금 나와요? 법사위에 안 나왔고 또 법안 소위 열릴 때 차관이 나야 되는데 차관도 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 이 장관들과 차관들은 이 공무원들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행정부의 관료로서 국회 견제를 받아야 되고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 네. 모든 사실상 정부의 장차관들이 국회에 보이콧하는 것 같아요. 보이콧하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다못해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석을 의결을 했는데도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에 출석을 의결해도 처벌 안 나와도 조항이 처벌할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 감정과 뭐 그런 이제 네. 증감법이라고 네.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증인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약간은 일종의 편법인데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도 저와 함께 지금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상임이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수석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서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 소관상임이나 국회의 의결로 고발 조치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일명이라는 국회법 내일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해서 하고요. 네. 최민희 의원님도 동참해 주셨는데 김현 의원님 아직 못 보셨는지 동참 서명 안 안 하셨어요? 하셨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서명해 주세요. 놀라셨어요. 한다고 했는데요? 하셨어요? 또 했어요? 다른 법이에요? 오늘- 이호법입니다. 아, 오늘. 이호법은 했죠? 1호법은 이제 아. 대통령 거부권 저 제한법이고 바빴어요. 근데 이해충돌이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그거 거예요. 이러고 그거 오늘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장관들 국회 아, 들어오는 네. 거 의무화하는 해주라고 법. 그랬는데 다. 내일 아침에 도장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세 분이 당선되고 나니까 진짜 법률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시원시원한 것들 정말 말 안 듣는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법률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최민희 의원님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신 겁니까?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아, 그 국회에서요? 네, YTN은 아까 뉴스로 좀 전에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간사님께서 근데 거기 하셨습니다. 최민희라고 써 있었었는데 제목에. 그래요? 그러면 네. 그 YTN 보도 제가 정정 보도 요청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 아니라 다른 데 최민희, 나가서 그건 얘기하시는 다른 데 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홍일 그거는 방통위원장 무슨- 탄핵 포함한 법적 책임져야 된다. 이게 그건 무슨 제가 한 말이냐고. 말 맞아요. 네, 그 무슨 예. 말이냐고. 이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예, 예. 고민정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김홍일 위원장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방송법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뭐 그러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서 제 의견을 물어서 탄핵 포함한 가능하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 될 경우가 아니고요. 김홍일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직권을 남용하고 그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 그리고 첫 번째 그러고요. 2인 체제로 여러 의결한 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YTN 민영화를 졸속 처리한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TBS가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리고 사실은 유노동 무임금 상태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2024년도 12월 16일까지 그 허가증을 줬으면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방통위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 또 있습니다. 거기에 KBS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3인이어야 되는데 4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안 해도 그런 일을 것들은 안 하고 안 있군요. 하고 용산에 그 눈치만 보고. 뭐죠? 용산에 무슨 자꾸 견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 용산에 견 노릇을 하니까 지금 네.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탄핵에 대한 얘기를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하신 거군요. 네, 탄핵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네. 개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서는 임기가 보장되는데 유일하게 국회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게 위원장의 그 역할과 임무에 제대로 안 하면 탄핵의 대상인데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상이 마일즈가 충분히 쌓이고 있다는 거를. 그러네요. 또 그러네요. 김홍일 위원장이 직전에 권익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권익위원장일 때에 이번에 이제 현재 권익위원장이 김건희의 디올백에 관해서 청탁금지법 네, 위반이 아니다. 네, 이런 이제 사실상 결정, 정말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권익위원장 시절에 방송 장악을 위한 사실상의 이 고속도로를 내준 그런 이제 그렇죠. 분이죠. 그래서 그때 KBS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여기는 정광석까지 같이 그때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 하고 지금 위반이 아니다 했는데 이때는 KBS, MBC의 막 압색도 현장 하고. 거의 압색에 준하는 네. 정도의 거의 강제 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강압적인 그런 조사를 그렇죠.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아니면 지금 또 방심위의 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조사를 해서 형평성과 뭐 이런 게 전혀 안 맞지 맞죠. 않는 그런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KBS 박민 사장이 그 들어서게 만든 그 사실은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장악에 그런 이제 고속도로를 놓고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방통위에 가서 그 일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 권익이라는 기관을 망가뜨린데 이제 이 사실상 포문을 연 분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합의제 기관을 독임제 기관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분께서 좀 더 고삐를 바짝 잡아주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21일 날 네. 입법 청문회를 합니다. 이게 네, 이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하는 거 그럼 말고 법사위고 아니 법사위고 우리는 과방위 입법 청문회를 합니다. 왜 같은 날 하시는군요? 네, 그게 같이 몇 잡혔고요. 시죠? 우린 청문회 하루 종일 하니까 10시부터 아침부터. 하루 종일이니까요. 이게 서로 좀 겹쳐서 그러니까 좀 겹치네. 그러겠네요. 오,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은 신장식 의원 등 의원들이 법을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관련한 개정안들을 집중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21일 날 우리가 바빠요, 여러분들. 보실 게 되게 많은데 최혜병 특검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입법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다고 했고 12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특히 박대령이 와서 이제 증언한다고 얘기를 했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오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 네. 나머지 사람들도 다 나온다고 하던가요? 지금 그 이제 사실상 핵심은 거의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유재용 이종섭 법무관리관도 장관이나 나온다고 임성근 네. 사령관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 관리관. 네. 이런 이제 사실상 진상 규명의 핵심인 인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 김기한 사령관은 아직 지금 그 뭐 아직은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근데 또 관련된 변호인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동안 이 언론이나 공수처 수사로 간접적으로 접했던 이런 사안들이 실제로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우리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네. 그런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되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뭐 어느 방송에서 네. 저를 꼭 집어서 하여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잘하실 거다. 그 네. 말씀을 듣고 긴장해서 지금 공부를 엄청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또 자칫하면은 지금 자신들 죄가 없고 이 정권을 어떻게 보면 보위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하면 오히려 대책이 당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의 그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꼼짝 못하게 좀 쪼여가는 그런 네. 이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종섭 전 장관하고 임성근 씨는 본인들이 한 말이 나중에는 다 속속 거짓말로 드러났고 특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걸 보더라도 모순적인 게 되게 많았기 네, 때문에 네. 걸리기 저는 많다고 보고 제일 제가 포인트로 삼는 사람은 김계원 사령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김계원 사령관은요. 사실은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성근 사단장이나 용산에서 얘기하는 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공수처에서 밝혀낸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본인이 고민하고 사실은 좀 중간중간에 멈칫멈칫했던 그런 국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재흠 법무관리관도 중요한데 사실 그 사람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하고 김계환하고 둘을 잘 잡으면 딴 데서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이 쫙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막 반대신문 대전 가서 하고 왔는데 신문할 때 막 머리가 진짜 쭈뼛쭈뼛 서잖아요. 우리 솔직히 변호인들이 신문하면. 근데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보기 제일 날카롭게 잘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그 과방위에서 21일 날 하게 되는 이 입법청문회에서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걸 가지고 집중 토론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신장식 의원 등 6건이 올라갑니다. 6건.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 그러니까 그동안은 방송 3법, 그러니까 그 한국방송공사,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법 이렇게 세 군데의 지배구조 개선 네. 이사를 현재 9명, 11명을 선출하던 것을 21명으로 늘려서 정치권의 입김이나 권력의 그런 그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일단은 오늘 의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방송정상화법 을 4개로 하면서 4인 이상이 될 때 제적의원 수로 하고 그다음 가반수의 그 의결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특정을 했습니다. 인원수를 특정을 할 정도로 지금 가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2인 체제 독임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제동을 걸겠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상임이사를 상임위원을 청와대 용산에서 입맛에 따라서 어느 누구는 하고 최민희 의원처럼 7개월 7일 동안 안 했던 것을 막자.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상임위원의 경우 네. 그 즉시 임명한다라는 법안을 최민희 의원님이 좀 올려놨고 저는 잘하셨네 진짜. 30일 이내 그러니까 여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30일 이내로 하도록 됐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경과 규정을 넣자는 거 안 하고 저는 탄핵의 대상을 직무대행이 네.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에 네. 그 역시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히자 부위원장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이 다 급수로 보면 차관급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만 탄핵의 대상인데 부위원장까지도 탄핵의 범주를 좀 넓혀서 방송 장악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을 제동을 좀 걸어야 네. 된다라는 거고 신장식 의원은 30일이요. 30일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위원장을 불러서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현안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네. 장관 차관들이 그러니까 청문회란 형식을 빌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마구 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나오면 위증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선서를 하고서 하는 거라서 이제는 위증하게 되면은 그 국회 증인감정법에 그것 때문에 처벌받을 수가 있고 또 정말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역시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간사를 맡으니까 효율성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탁탁 들고요.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지금 이런 법적 절차 외에 그래도 안 될 경우 네.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뭐. 정정부위원이나 국무위원이 안 나오면 실국장급 실무 네. 책임자들을 불러서 하자. 그들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늘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자 이런 제안하고. 좋네요, 아주. 예, 그다음에 다 만약에 안 오면 우리가 현장 방문 현안 질의를 하자. 그것도 이런 좋네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사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두 분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실국장 불러가지고 하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건 못합니까? 뭐 조사 같은 거 할 때? 검찰이 지금 정권의 편에 서 있는데요. 우리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압수권이 있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공수처하고 검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헌법에 특검이죠. 헌법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써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이라고 다들 주장하지만 사실은 법률로도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말을 빼고 좀 뭔가 순화시켜서 자료 제출 요구권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은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해도 안 주니까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그냥 가서 좀 강제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강력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네. 현장 방문하는 거하고 실국장 부르는 거 외에 국정조사를 이제 같이 해줘서. 또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네. 그 필요성을 좀 강력히 해서 그러니까 TBS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이 방조 방관 그다음에 네. 적극적으로 이제 폐쇄시키려고 하는 거를 그렇죠. 좀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YTN 민영화 과정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국정조사도 한편으로 또 그 탄핵 국정조사도 네.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엔 민주당은 A안, B안, C안, D안을 다 그냥 있습니다. 착착착 해가지고 한꺼번에 정 안 되면 한꺼번에 쫙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들려서. 저희는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미래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눈앞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8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현희 간사위원님과 제가 네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자리 보전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일하려고 들어온 거고 뭐 전현희 의원님도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은 목적이 하나 있어요. 예. 뭐요? 뭐예요? 탄핵이라고. 아니 그래서 네.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 뭐.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뭐. 안 그래도 내가 그거 좀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오늘 말씀하세요.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맨날 앞서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네. 이제 사실 저는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그러면 메시지 보내라. 그럼 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에 한 3명한테 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최고위원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뭐 거론되겠죠. 근데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 과방위원장 하기도 지금 집중해도 잘 안 돼서 시간이 최고위원 없다. 안 나가실 거요? 네, 난 안 나가실 줄 나갑니다. 알았는데. 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방위원장에 집중할 거고. 겸직 금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위원장 그리고 못해요? 김현 간사위원님께서 간사나 위원장 맡은 분들이 뭐 시도당 위원장 나간다거나 그다음에 최고위원 나가는 것은 이번 이 드라이브 과정을 망치는 것이다.
아, 간사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간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미 못 들으셨어요? 제가 네, 얘기할 때? 원칙을 정하셨기 늦게 때문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이미 제가 이분이 가방위원장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태도였냐면은 최고위원도 아직 고민 중인데 그래서 아니, 나는 할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가방위원장 결정 나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가방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다음에 간사는 되잖아. 안 돼요. 간사도 간사가 안 돼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두분 나한테 이게 화를 내요, 이 사람. 이게 이분들 화내는 것 뭐냐면은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그 국회의원 8년 만인데 그 전에는 당직을 대변인 할 때도 있었고 사무부총장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원들이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 주말엔 또 지역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임위 간사나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 하나하나의 생각이나 이분들이 또 뭘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들을 좀 제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정하고 조율하고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인데 네. 20대 21대 국회 특히 21대 국회가 제가 볼 땐 여당 야당이었잖아요. 시작할 때는 여당 그랬죠. 되고 나서는 야당. 야당인데 네. 여당 때에서 스탠스를 확 바꿔서 야당 때는 당연히 투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위원장과 간사가 상임위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거가 조직적이고 위원회가 좀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이런 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민희 의원님이나 저나 어쨌든 시민운동, 언론운동의 대모고 그렇죠.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잠깐을 굵은 30년 원로. 사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것보다 집단이 잘하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 예. 가방이 전체가 잘해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는 네. 얘기를 어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나가신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최고위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과방위 활동만 한번 정말 당연하죠.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겠다. 그럼요. 안 그게 그러면 지금 맡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야, 전현희 진짜. 의원님이 나갈 수 있겠네요. 보니까. 전현희 그렇지요. 의원님 나가시면 적극 밀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지금 위원장도 아니고 좋습니다. 간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은 동그라미라고. 아니 1번 아니 반대하면 2번. 자 합니다. 아니야 반대는 없어. 무조건 동그라미만 올리세요. 동그라미도 할 수 있지. 동그라미 이응자 치면 돼요. 이응자나 뭐 숫자 영자나 아무거나 동글동글한 거. 최고위원 임기가 2년 아닌가요? 2년이에요. 그래서 저 좋네요. 네. 동글뱅이도 있어요. 근데 1번과 동그라미를 막 다 올리시는구나.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다 가방 좋아요. 위원장이 네. 보통은 뭐 대충 하는데 제가 의원님들 발언을 다 기억합니다. 네. 집중하면 또 다 외워요. 저는 속기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분은 속기록으로. 그래서 제가 좀 보여주세요 화면에. 예. 아니 속기록은 사실은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바로 2시간 만에 나와요. 좀 옆으로 예, 이렇게 좀 펼쳐서 몇 페이지나 몇 페이지냐면 오늘 속기록은요. 예. 30페이지. 아니 근데 이야. 제가 주장하는 건 제가 특히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기회를 드리겠다.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에게 무조건 발언해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공이 달라서 네. 이제 과학기술이면 이제 주로 방송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니까 얘기를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엔 간사위원님께서 아이템을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과방위가 그리고 이번 과방위 간사위원님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세요. 일단 비례대표 의원이 없어요. 아 가방이에. 네, 전부 다 아니 신장식 의원 가방에 비례 아니요,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이제 아니 민주당 말하는 민주당, 거예요. 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비례시죠. 근데 그건 한 뭐 명. 이혜민 의원님. 이혜민하고 의원, 네, 이준석. 네. 이준석 의원은 지역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요 분위기가. 야, 가방이 예, 그래서 가방위원들이 센 사람들이 다 갔네. 센 사람들이 다 갔을 뿐만 아니라 다 소신파들이에요. 제가 옆자리가 김우영 의원이거든요. 아. 혁신 더민주 혁신회의 대표 의원이거든요. 그 은평 은평인데 의원인데.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되게 바빠요. 지금 당무실장인가 네. 그래요. 그리고 대변인 원내 대변인도 있고 한데 뭐 네 이렇게 많이 명이 해. 이제 당직자인데 근데 또 순발력과 보좌관 출신의 은평구청장 두 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청와대. 과학기술 그도 서울시 부시장 그래가지고 이 머릿속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자 뭐 내지는 대통령이 이 방송 사법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좀 기발하고 좀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내고 노정면 이훈기 의원은 이제 현장에서 노조 활동하고 해직했
했던 퇴직 당한 기자고 네. 한민수 의원은 또 국민일보에서 또 실력을 발휘했던 기자 출신이고 말지 지금 1호 출신이고 예, 다 그렇게 구성이 돼 그렇군요. 있고 그리고 조인철 의원 그다음 항정화 의원하고 박민규 이분들도 이제 잔뼈가 아주 굵은 분들이고 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고 기재부 차관 출신이죠. 저기 우리 조인철 의원님은 그리고 박민규 의원은 네. 김근태 의장을 모셨던 오랫동안 그런 친구여서 되게 알겠습니다. 각각의 역량을 발휘하고 순발력 있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네.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의 네. 경우는 어쨌든 생각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과학적이에요. 구글 방송에 대해서도 콘텐츠. 과학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훌륭하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늘 제가 이준석 의원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약간 화제가 됐는데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이 평화시에 예, 여야가 협치를 잘할 때 가장 맞는 얘기를 했고 좋은 가치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못 받아들여서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설전이 오가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한님께서 8월에 MBC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많은 그거는 뭐. 분들께서 잘한다. 정말 여전사들 멋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다 동글동글 그리고 1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들 기대를 하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호사님 제 마무리가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묻고 두 번째 묻는 게 뭐 어떻게 해라 민주당이 해라 그래서 제가 민주당 전체를 답변하진 못하겠다. 그러나 우리 간사위원이 김현 네. 위원님이고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사실은 방송계에서 혹은 자기 분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과방위 차원에서 하는 일은 다 하겠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도 약속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절차, 당에서 일이 진행되는 절차나 국회에서 일이 진행되는 절차나 소위 관례라는 거를 35년 원로 33년인가 이제? 37년인데요. 37년. 죄송합니다. 37년 됐어요, 벌써? 네. 37년 원로 그럼 나이가 꽤 되셨네. 그러니까 김현 의원님이 뭐라 그래요? 당무 활동? 네. 당무 활동 하신 지가 37년 됐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래서 37년 젊은 원로와 원로의 지시받아 제가 원래 잘 지시를 하겠습니다. 받은 당연하죠. 원래 지시를 받은 늙은 위원장님께서 정무장을 지내요. 저보다 지금 나이가 그래서 많으시니까 원로를 지낸 언니 위원장께서 잘하겠습니다. 한가위 저는 지내 한가위 젊어 안 보이는 돼요. 언니가 잘해주신다고. 야, 여러분 37년 법사위도 너무 놀래요. 짱짱하잖아요. 박지원 몇 년 원로예요? 할순의 박지. 저는 원래 뭐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치만 18대 뭐 원래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18대 저보다 빨리 시작해요. 빨리 시작해요. 하고. 그때 이제 정치를 그때 처음 저분은 시작해서 진짜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의원보다는 치과 의사 했다가 변호사 했다가 국회의원 했다가 권익위원장 갔다가 다시 또 국회의원 하고 대단해요. 예. 네, 법사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여기는 일단 뭐 검사장 출신들 포진되어 있고 세다 누구예요? 세. 이성윤 의원. 그리고 난 또 이성윤 박균태 의원이 의원님은 법무부 검찰국장 곽균택? 박균택, 박균택. 박균택. 법무부 예. 민주당 검찰국장 박균택. 예. 하셨던 그리고 아주 또 유능한 검사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뭐 김용민 의원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서영교 안주 변호사. 서영교 대단하죠. 박지원 대표 뭐 사실상 뭐 또 무엇보다 정청래 위원장 뭐 아니 지난주에는 네. 전현희 의원이 제가 노영희 TV에서도 방송했는데 감사원에서 나온 그 사람 사무총장. 하도 그냥 중간중간에 말을 끊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정청래 위원장이 의원이, 호통치는 거 그거 보고 시원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데서 살아남고 계시는 것으로. 근데 잠깐 질문 하나 있는데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혹시 정말로 탄핵을 추진할 마음들은 있으신 거예요? 두 분? 이미 공언을 했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탄핵 발의해가지고 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할 거예요? 번째는 예.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할 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YTN 민영화를 네네. 2월 4일 날 한 거잖아요. 2인 체제에서 한 것. 그게 첫 번째 사유고 그 외에 이제 의결한 갖은 그 방송사와 통신과 관련된 네. 그런 결정의 부당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편파적이고 편향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관여를 안 한 직무유기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인원 4인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 추천이 몫이 원래 4인, 세 명이었어요. 3인인데. 네. 그다음에 저희 국회의장이 추천한 우리 네, 쪽 2명. 야당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하고 있는 것. 다 포함해서. 직무유기가 많이 네. 들어가네요. 예. 자, 그래서, 예. 어쨌든 그 절차를 지금 하셨다? 네. 하셔라. 네. 하신다, 하셔라. 네, 좀 기대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참고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도 탄핵하겠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공언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기대해볼게요. 왜냐하면 방통위에 너무 전횡이나 만횡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법사위는 이제 21일 날 얘기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완견 논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제3자 뇌물죄로 기소도 되고 정말 또 새롭게 다시 또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너무 힘들게. 이제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때 했던 그 애완견 노릇하지 말아라. 언론 특히 너네 검찰발 기사 쓰는 분들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취지 말한 것이 그동안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잘 마치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로봇처럼 탁탁 들으면 그대로 써주던 그런 기자들이 발끈했다는 것 같아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네. 일부 검찰 받아쓰기 하는 언론에 대한 일부, 것이었다. 일부를? 예, 아. 요지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다수 언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근데 대다수 언론은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네. 이제 해명을 하셔서 네.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좀 길긴 한데 네, 저희 좀 요지만 좀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워치독, 랩독, 가드독,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 있다. 동아일보등이 칼럼에서도 있었고 손석희 앵커가 2016년도에 이 말로 유명해졌다.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꼈으면서 주가 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비밀 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없다. 네. 그래서 대다수의 언론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정의와 진실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언론 단체의 성명을 잘못이라고 하는 그 언론 단체 성명도 애완견 형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얘기하면서 사법행정 입법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해달라는 걸 말씀하셨죠.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일방적으로 받아 쓰는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쁜 표현이죠. 애완견은 사실 춘견인 거죠. 근데 무슨 애완견입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양무석 의원이 그것도 높여붙인 말이다. 기 땡땡 뭐보다 낫지 않느냐. 왜 화를 내냐 먼저 이런 얘기도 사실 하긴 아니 했거든요. 근데 기레기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자들 세월호 사건 때 기자 스스로 만든 말입니다. 기자들이 스스로 그 말한 그렇게 건가? 해서 유래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기자들이 그 말이 없어질 기사를 잘 못 썼다.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이 얘기이고. 없어지게끔 뭔가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별개로 저는 진짜 지금까지 제가 철들고 말지 1호 기자로 처음 민원연, 그러니까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들어가 해직 선배들을 뵌 게 네. 1984년 12월 19일이에요. 네네네. 그게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창립된 날이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언론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늙어왔어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스스로 증명하시라. 그런 소리 내가 워치독인 아닌 것을, 거를? 내가 랩독이 아닌 것을, 내가 가드견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라. 이 말이 무슨 뭐 무례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엔 대항 못하고 이재명에 사과하라 뭐 이런 거는 좀 그래서 오늘 안 맞는다는 가방위에서 거죠. 이제 각자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위원장께서 직접 손석희 앵커가 얘기했던 그냥 틀었어요. 발언을 가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언론 종사자들을 명예훼손한 것이다라고 뭐 반박하는 성명서가 뭐 이제 나왔는데 그거 이전에 네네. 정치인들이 이 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걸 보면서 뭐 종이 신문 없는 정부, 신문 있는 정부 택하라면은 신문 있는 정부 없는 걸 택하겠다. 신문 있는 정부가 정부 없는 신문 뭐 그런 뭐 나라를 이런 얘기 있었죠? 택하겠다라고 예, 예. 안땡땡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론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건데 자기 편에 유리한 기사를 쓰면 박수 다 치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러고 뭐 조금 뭐 언론 노조나 막 언론 노조를 좌파 편향된 언론 노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방송 네. 이게 지금 방송 사법도 언론 노조 유형법이다. 편향이라고, 예. 근데 또 언론 노조 성명은 또 환영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래 이게 독이라는 표현이 무조건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권익위원장 시절에 네. 국무회의에 이제 가면 이 그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그 국민들의 민원을 네. 이 대통령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에는 그래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통령께 그런 걸 전달하고 네. 그래서 제가 늘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와치독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을 늘 하셨었군요. 썼거든요. 그래서 예. 이 와치독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감시견.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이제 나라에서는 시민단체나 뭐 이런 이제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단체가 이제 와치독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그 자체가 비하의 그런 단어는 이런 경우에는 아니죠. 그래서 감시견의 역할, 와치독의 역할을 언론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좀 검찰에서 이번에는 보면 이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그런 언론이 와치독의 역할을 못하고 그 반대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언론이 거기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네, 있다. 그런 부분도 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튼 영상은 손석희 앵커가 얘기한 첫 번째 영상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건 손석희 앵커가 한 첫 번째 영상. 제가 오늘 튼 것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논란이 있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 두 번째 영상을 제가 튼 겁니다. 제가 왜 두 번째 영상을 틀었냐. 거기에는 정말 워치독 역할을 하다가 혹은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울부짖는 해직 방송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손석희 앵커의 발언 중에 네. 그 싸움의 과정에서 암으로 투병한 사람들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게 이용마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MBC 기자인데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암으로. 네. 근데 네.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방송 독립의 바램과 기계를 꺾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거를 이재명 대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 기사를 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자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사람은 거기 그대로 나와요. 내가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취지는 언론 자유 지키려고 했는데 내 젊음을 바쳤다 이 직장에 네. 돌아온 게 이거냐 네, 네, 이런 네. 울부짖음.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게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 그 네네. 절규 속에서 좀 느끼시라고. 예, 그래서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뒷받침하고 네. 이게 전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얘기, 또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이 과방이나 이 법사위가 어떻게 활동할지 눈에 딱 그려지는데요. 이번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기다려봄님께서 새날 100만 축하. 네. 84년이면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러셨는데. 저하고 아주 그냥 딱 나이 차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럴 때 막 빵빠라고 네. 빰빰빰빰빰빰빰 제가 드렸는데요.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세 분이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방송 시작해가지고 4월에 봄 하면서 여러분들 덕에 국회의원이 됐고 사실은 또 여러분들 덕에 우리가 100만 구독자 네. 달성을 또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기뻐서 사실은 이 방송 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도시락 회식을 했어요. 그 도시락을 우리 또 과방위원장님께서 쏘셔가지고 개카로. 에? 개카. 개카로 그러니까 쏘셔가지고 또 걔네. 개인 카드로 예, 개카로 쏘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견카로. 아, 유전카. 자, 그 얘기 하면서 또 이 과방위 소식 들어보니까 재밌었다. 이 얘기 드리고요.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죠. 이제는 국회의장님이시죠. 사실은 지난번에 저는 김현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13일까지 어쨌든 다 이 상임위원장 자리 이렇게 다 정리하겠다고 여기서 그때 말씀을 한번 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번에 7개의 상임위원 자리가 위원장 자리가 남아 있을 때에도 그래도 어쨌든 13일까지는 다 채워지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법대로 민주당에서 다 나머지 다 하겠지 이렇게 딴 방송 가서 말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근데 아직도 이거 안 채워졌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6월 임시국회 안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장님께서 네. 타협해 와라, 좀 협상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회는 안 뺏기겠다라는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뭐 지금 그래도 사실은 네. 20일 얘기가 있죠. 20일. 예, 20일까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우원식 의장 뵀어요. 아, 네네. 네. 그 다른 일로 뵀어요. 최선영 방송심의위원 네. 그 심의위원이 국회의장 추천 몫이었다. 네. 그래서 이게 김진표 의장 때 추천한 것이긴 하지만 의장이 추천했는데 7개월째 그분도 이제 저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네. 7개월째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 그분은 헌법 소원을 하시겠다. 그 말씀드리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라. 법적으로 최대치부터 최소치까지 말씀드리고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라고 만났어요. 그런데 하여튼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11개의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임위가 다 사연이 있는 상임위들이에요. 그 사연이 있는 상임위에서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방송 자유를 위해서 뭐 급한 것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대 7은 국회 의석 분포상 11대 7로 여야가 배분하는 건 이게 합당하다. 이 생각을 확실히 하고 계시고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애초에 7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너무 멀지 않게 예,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예, 이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어떤 분들은 국회의장님 또 너무 유한 거 아니냐, 또 국민의힘 기다려주고 뭐 타협한다고 그러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단은 이제 13일까지 국민의힘의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네. 명단을 제출하라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제출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점에 본회의가 열려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이제 다 가져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장님이 뭐 사실상 이제 약 일주일 정도의 더 시간을 준 셈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국회가 여야가 균형 있게 서로 합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네. 원식 의장께서 조금 더 그 이제 국민의힘에 그 기회를 준 것 같고 합의해서 상임위원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근데 지금 6월 24일에 대정부 질의가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국무총리가 배석을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오고 그리고 이제 현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까지 사실상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국회가 운영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24일 이전에 아마 상임위 구성하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그 법사위에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 이걸 지금 논의 중인데 아마 우리 법사위 예정으로 21일에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네. 그리고 또 가방에서 올라온 방송 3법도 그 사법. 점에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회의에서 이 또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6월 내에 그 24일 이쯤에서는 그 전에 의장님께서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최민희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 그냥 어쨌든 전부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요즘에 또 조금 솔솔 분위기가 7개라도 받자 뭐 이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그 상임위에 제가 배정됐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밝힐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기에 상임위를 내부적으로 배분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요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이 저희로서는 그리고 여러분들로서는 디데이인데 법사위가 그날이 디데이인데 그렇죠. 그날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주말 수목금토 이때가 아주 지금 뭐 상임위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그러니까 뭐 중요한 실제로 시기인 그 것 금요일에 같아요. 이제 법사위 청문회 때 네네. 저희들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요청을 한 증인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그 유재한 법무관리관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임성근 그 사령관도 지금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어떤 또 폭탄 발언할지 모르는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없이 민주당만으로 이 청문회를 치르면 사실상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걱정스럽겠네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만약에 법사위 청문회에 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상에는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 이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걸 핑계로 국회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도 지금 현재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와서 분탕하겠네요.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생각, 저도 그거 동의하는데 사실 지금 보이콧하는 그 분위기를 봐서는 21일 입법청문회 때 안 와야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왜 국회의장이 우리가 동의도 안 했는데 상임위 강제 배분하냐 이러면서 막 화도 내고 그랬잖아요.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법사위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본인들 입으로 그동안 한 말을 따지면. 그럼 본인들이 사실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그럼 안 들어온 상황에서 만약에 입법청문회가 이루어진다. 그건 과방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이루어졌을 경우는 본인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폭탄 발언은 누가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정원 대령이 사실 와가지고 말하는 거를 막아내지 못할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이종섭이라던가 아니면은 임성근은 자기네들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호해줄 국민의힘 의원이 없으면 되게 불안할 거란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비호해주러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딜레마인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입법청문회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건 과방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과방위 입법청문회 같은 날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날 과방위에 소속된다고 생각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또 빨리 그냥 해버리실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소위는 이제 안 짜셨지만 그것도 이제 금방 또 해버리시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버티고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끈다고. 저는 이제 이게 입법
전략이 조금 저희와 다르다는 다르다. 걸 느꼈는데 네. 저는 소위 구성은 가능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오신 다음에 소위 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간사위원님께 네네.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로서는 전체 회의에서 뭐 법안도 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은 저희는 네, 그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1일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들어가야지 특히 자기네가 목숨 걸고 이 거부하거나 지켜야 지키는 되는데. 네, 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을 향하는 이 이제 청문회를 좀 자기들이 이제 지켜내야 네, 되는 네. 그런 의무가 있어, 예, 사실은 의무도 있고 본인들은. 절박한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들어오기가 힘든 게 어제인가 지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네. 또 신청했단 그랬죠.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 상임위에 지금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하고 자기네 자기들한테 7개 가져오는 7개 거? 주는 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이 모든 상임위 배분을 무효로 하고 뭐 다시 해라 뭐 이런 취지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했는데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들어놓고. 이 상임위 배분 자체를 다투고 네. 있으면서 네. 또 법사에 들어오는 거 이론에 맞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지금 한 행위로 보면은 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전략이 있는 건지 근데 자산 용산 장악이 입장에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용산 거죠. V0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혼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용산이나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런 논리적인 완결성, 네. 태도에 있어서의 일관성 이런 거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다 그냥 저는 전할 뭐 수도 그거는 있다. 하고 곧 네. 까먹고 새로운 손 전략으로. 있느냐 손 없느냐 이제 이렇게 정해졌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또 따져가지고 날짜를 들어온다. 보겠죠. 그날 손 없는 날이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날 손 없는 날이면 들어올 것이다. 손 있는 날이면 안 들어올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가는 건 아니, 더하기 빼기도 좀 하고 시도 좀 보고 시도 좀 보고. 아니 근데 이천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좀 보고. 또 천공걸 한번 더 뒤집어 봐야 되는군요. 네, 그 한번 또 전에 보셔야 가라 뭐 되고. 이러고 나오면 네. 그러면 좋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안 들으면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면서 맨날 방어하고 방해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아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법사위에 이제 너무 얼굴 행복해 보여요, 지금. 전체도 했고 소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사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마음껏 하고 그게 반대되면 뭐 딴지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쓰고 국회가 너무 잘 시간도 돌아가는 많이 쓰고. 그런 느낌이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속전속결. 그래서 일이 사실 이런- 일사천리예요. 이럴 때 일이 있어서 정말, 네, 저희가 잘 처리가 세 번 되고 좋아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방송사법을 의결한 거니까 아니, 토론도 충분히 했고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21일에 어떤 거요? 입법청문회 하자. 12명 불러보자.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너무 잘했다. 천재적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아마 위원장이라고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한 걸로 정청래.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개병님 100만 축하드립니다. 오, 입틀 막보개기 유후. 예, 말씀하셨고 에스테레님, 야, 영희, 미니, 현이 크로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특히 이번 법사위원장의 활동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국회지. 이렇게 또 돌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일부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좀 너무 한쪽 얘기만 할 수 있게끔 또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국가죠. 네. 끝입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약간 성향인 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세상 일이라는 게 순기능이 100%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이렇게 방송사법을 이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이게 순기능이 몇 프로고 역기능이 몇 프로냐. 저는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한 8대2 정도로 봅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순기능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밀어붙이셔도 되겠다. 요런 말씀 드리면서 법무부가 사실은 법사위에서 오라 그랬는데도 안 왔고 그래서 21일 날 특검법 관련해갖고 입법 청문회를 한 다음에 곧바로 최혜병 특검법은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실 거예요? 언제 특검법을 소위 해서 본회의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저희 소위가 이제 내일 모레? 최혜병 특검법 논의하는 두 번째 소위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가능하면 이 소위에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를 하고 네. 그리고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회의가 21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날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고 청문회를 이제 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일부는 청문회를 먼저 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서로 이제 하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순서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아마 조만간 그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금요일 날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가야 되잖아요. 금요일 날 청문회 안 되면서요. 청문회 하면서 예, 특검법. 저녁에 네. 밤 12시까지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통과시키고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순서는 지금 아직 논의 아니죠. 중에 있습니다. 저 공개 청탁하겠습니다. 방송사법도 금요일 날 좀 네,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사법을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면 또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가 지금 또 이소위가 열립니다. 법사위는 소위가 두 개 개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소위에서는 가방입법을 토의를 하고 그걸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이제 같이 통과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그럼 있습니다. 소위는 그럼 언제 합니까? 고맙습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합니까? 네, 한다는 그렇죠. 거죠. 원래 목금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목요일 날. 네. 합니다. JHM님께서 난 이분들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할렐루야. 아멘. 조영선님께서 나무와 비타민 역풍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요. 네, 국민들이 그럼요. 열심히 없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역풍 불면 김부길님도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김태윤님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 때문에 살아요. 이런 살맛나요. 이러시고요. 저는 역풍 불면 과방위 사안은 과방위원장의 역풍 다 맞겠습니다. 무슨 살신성이 아니 살신성이 아니고 어쨌든 과방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네, 네, 박현상님이 그런 의미에서 또 박수 쳐주면서 5만 원 보내셨고. 또 좋아하시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21대 국회 때 국민들이 정말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국회에 가면 되는 거 없고 그냥 법사위에서 건건이 다 막히고 법도 뭐 아무리 발의를 많이 해도 통과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답답함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번에는 22대 국회 들어가서 일 좀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요. 열심히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 정부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 이러면서 야당에 거의 200석에 가까운 이런 표를 몰아주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22대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사위도 그렇고 가방위도 그렇고 그 이제 일사천리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를 하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풍이 아니라 지금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홀로 그래서, 걸어서님께서 네.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사건 하나하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강하게 대응해 주세요. 한편으로 리스크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물어보십니다. 리스크 너무 대비.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네. 예, 저희는 네. 말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저 이런 말씀이 굉장히 죄송한데 지금 현재 방송 장악과 관련한 여러분이 문제 제기하시는 거의 모든 것은 것들. 우리가 사전에 다 고민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방위에서 놓쳐서 못하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 네네. 예. 수구레 뉴스님도 고맙습니다. 아자 화이팅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최민희 위원장님이 잘하실 건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아주 두 분이 콤비가 딱딱 맞아가지고 아니 저는 37년 원로만 믿고 갑니다. 두 분이 과방위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합이 잘 맞아가지고 뚝딱
뚝딱 일을 처리해서 이제 법사에 넘기잖아요. 네네. 이제 법사에서 제가 받아가지고 이걸 뚝딱, 또 뚝딱. 뚝딱 해서 이제 본회의를 넘기는 거기서도 뚝딱 아니 뚝딱. 공개 청탁도 받았겠다. 의장님이 바로 그냥 자 그래요 나와서 몇 마디 하세요. 그럼 의사진행 발언 두 분 양쪽 여야 둘 그때도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네. 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공개 청탁은 있었으나 그 청탁이 아니라 부정한 뒷거래나 뭐 금품은 오고 가지 않았다는 거. 도시락 아니 비빔밥 비빔밥 예, 그 도시락 비빔밥이었는데 갈비 비빔밥이었는데 맛있었어요. 네, 정책 가방에 조정위를 소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썼다고 또 법카로 안 쓰죠? 개카. 법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방위원장- 얘기는 제가요. 네. 저 최민희 의원님 의원실이 되게 일이 좀 열악한가 봐요. 속도가 보니까. 좀 느려요? 속도를 잘 안 빼요. 네. 무슨 뜻이에요? 무슨 그거는? 뜻인지를 모르는데 네. 예, 어쨌든 저희는 그 편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의원이 그러면 편법? 이거 말이 이상한데 이건 어쨌든 문제 안 되는. 예. 그런데 그걸 제가 모르고 단무지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단무지예요. 그래서 제가 나쁜 머리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김현 의원님께 다 물어보고 예, 제가 하시면 다 돼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맨날 물어보고 합니다. 아니 그 음식 양까지도 정확히 맞추니까. 네, 진짜 내가 별말 얘기를 아니 여기서-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출입증을 출입할 때 쓰는 게 카드가 있고 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있잖아요. 네. 출입을 하는데 네. 제가 손을 딱 놓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두 번을 동시에 물어보는 둘 다 거예요. 몰랐어요. 그 김현 의원이 가르쳐줘서 이 둘만 이제 모르는 할 게 줄 알아요. 아니라 추땡땡님도 모르셔가지고 추 장군님도 몰라요 그거를? 그 육선하신 분이? 이 시설이 이 시스템이 네. 코로나 시기에 네. 방역을 관리하면서 네. 생긴 시스템이 지문 시스템은 최근에 도입된 신문물이라 네. 저희들은 몰랐죠. 21대 다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방통위 본인이 하면서 아니잖아. 방통위하면서 제가 국회를 다녀갔기 때문에 저도 다 했는데. 예, 그랬잖아. 장관급하고 무술이 차관급하고 달라요. 장관급은 장관은 사실은 직원들이 일단 열어주고 들어갈 수 이러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차관도 한 명이 쫓아다녀요. 아니 근데 그분이 길을 몰라서 제가 더 잘하니까. 제가 길을 안내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이 질문 이거 해요? 인식 시스템을 배워서 아직 안 저희가 하셨어요? 쓰고 있어요. 질문 그렇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징어가 타던 날님께서 막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민주당 상임위에서 말하면 윤 정부가 받아줍니까?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 무슨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네. 그 국회는 국회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네.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는 대통령 비즈니스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고 누가 올바로 법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지 국민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이 행위에. 대통령도 거부권은 대통령 비즈니스인데 책임지셔야죠. 예. 혹시 법사위는 정부 입법이 발의된 건 없죠?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우리도 없죠. 없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국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이제 단독으로 하고 있지만 네. 단독으로 해도 국회법상 유효하고 법은 법이고 그는 규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법이 지금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에 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이제 최종 효과를 가지는데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인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법을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이번에 국힘이 한 것처럼 저희들도 권한쟁의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무시, 헌법 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또 헌법에 규정된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국회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해서 국회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맞습니다. 드린님께서 쫄지 마십시오. 거부권 행사에도 입법부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이들 도와주기도 하시고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들 우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다 그 단계별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딱딱 대응하는 논리들과 방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분을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효능감이 초반부터 뿜뿜 퍼져 나오는 게 참 오랜만이다. 예, 그게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 국회가 개원하면 2, 3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 그것이 171석을 단독 과반수 헌정 네. 상황 최초. 이 민의를 반영하는 거고 그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그러면 거부권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냐, 내지는 또 우리만 해서 저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흔적이라도 남는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뚫린다. 뚫린다. 그리고 네. 계속 하다 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일본 총리가 지금 19% 기시다? 지지율로 곧 물러날 것 같은 분위기로 오늘 보도가 된 걸 봤는데, 물론 뭐 또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초들의 삶은 늘 안 되는 것 같지만 진보의 역사를 써왔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잘 해서 하루라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기시다한테도 하겠습니다. 알려주고 싶어요. 석유를 파봐라. 그럼 지지율 더 떨어진다. 아니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석유도 나오고 뭐든 나오고 물론 아직까지 뭐 그게 효과를 봤다는 건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근데 한번 제가 해보고 싶네요. 저희가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저 얘기는 정말 저희한테는 귀에 못이 박히는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오히려 전두환한테보다 아버지한테 더 핍박받았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때 어른들이 했던 말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거였어요. 근데 결국 전두환은 2000년대까지 집권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2000년까지 각하에게 그런 문건까지 저희가 폭로한 일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군부 독재는 종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고 외치면 되고 실제 행동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요. 뭐 권익위 원장 전 권익위 원장이 계시는데요. 뭐 늘 전두환 전. 이제 끝내야 끝내야 됩니다. 내 얘기 나오나. 정말 저분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37년 원로분 마지막에 제가 그러셔야 역사학과 되겠나? 나와서 그래요. 아 역사학과 나오셨어요? 네. 전혀 아닌 것 최민희 같은데. 의원도 역사학과 나오셨어요. 저는 역사학과 나온 것 같죠. 네, 법. 이번엔 치과의사라니까요. 아니 저분은 정치학과 나온 것 같죠. 네. 김현희. 사학과 나왔어요. 참 독특하시네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새날 제가 방송하다 보면은 꼭 몇 분씩은 회원 가입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거든요. 없어요? 오늘 한 번도 없어요. 100만 돌파 기념하면서 조금 긴장이 떨어졌나 봐요. 18770629인데요, 여러분. 18770629가 새날 멤버십 가입하는 번호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00만 돌파 기념으로 또 여러분이 한 구자씩 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또 즐거운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법사위하고 과방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21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원님께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진짜 공부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날 어떤 날카로운 질문으로 또 그 상황을 조금 우리들에게 제대로 진상규명해 주시면서 실체의 진실을 밝혀주실지, 또 제대로 된 법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과방위원장과 우리 또 간사님께서 목숨 바쳐서 지금 과방위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소감 남기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청문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네. 응원해 주세요. 네. 100만 돌파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또 네. 2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200만! 안녕. 지금 유튜브 200만 시대는 자유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